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대형주 종목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형주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부분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지 아니면 나쁜 흐름을 보이는지 그런 판단을 좀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형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 자체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같이 보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의 그 일봉상 차트 흐름입니다. 지지난주 정도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름 잘 이제 극복을 하는 줄 알았으나 다시 좀 지지부진하면서 어제죠. 금요일날 좀 약세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다. 뭐 8개월 동안 월봉상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월봉상 8개월 정도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첫날, 그러니까 1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를 시작을 해서 월말에는 거의 다 대부분 8개월 동안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근데 7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냐 아니면 단발적으로 끝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량도 확 이제 줄어든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이제 실리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문제가 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매매를 했었던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로 전환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가운데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거래량이 다시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하면 다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대형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코스피 시장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산을 보는 이제 숲을 보는 것보다 이제 나무를 보는 투자자들은 종목을 보는 거고 숲을 보는 투자자들은 이 시장을 보는 거고 시장이 먼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나무만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숲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대형주들을 잘 들이울 수 있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카카오, 네이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가 종목이 이러니까 결국엔 이제 대형주들이 좀 대형주 약세 흐름을 보인 거고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이제 돌아서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 중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씩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나름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네이버도 실적이 좀 나름 괜찮았고 카카오도 실적이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카카오뱅크 쪽 관련된 부분 8월 6일날 카카오는 실적이 나오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 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동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 이제 카카오 모회사 개념에서는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도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나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이버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동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는 시장과는 별개로 카카오나 네이버만 독불장군식으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되레 길게 봤을 때는 14만원 선이죠. 14만 선, 14만 5천원에서부터 14만 1천원, 2천원 정도 시점까지 양호하게 좀 조정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까지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진정을 틈타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았었던 선이 43만원 내외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만원 선에서 얼마만큼 이제 지지를 하면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3만원 선을 유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43만원을 유지를 하면 추이 자체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지지를 받았었던 선이 단기적으로 좀 하락으로 이탈이 되면 시장 자체로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말씀드린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역시.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계속 지지를 받았었던 가장 강력했었던 지지선이 78,000원 선입니다. 78,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78,000원을 종가상으로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은 어제 이제 금요일 날에 하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장 초반에 좀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장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으로 시작을 하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역시 일봉 자체가 양봉으로 좀 전환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단 양봉이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음봉이고 양봉으로 전환되면 이제 이런 흐름, 그리고 아랫꼬리를 좀 단 뭐 이런 흐름이 닿으면 뭐 나이스한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락이 좀 진정이 안 되고 음봉으로 좀 전환되면 그동안에 지지를 받았었던 이 선을 좀 이탈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잔잔하게 좀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이 우하향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를 얼마만큼 빠르게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000원과 한 77,500원 정도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좀 회복을 하면 8만원 안착과 더불어서 한
85,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장을 좀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매도세를 보시면 그 외국인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계속적으로 뭐 확 떨어지진 않지만 스물스물 계속 좀 우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짜증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버텨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이닉스도 그동안에 계속 좀 지지를 할 수 있었던 선이었죠. 115,000원을 이제 이탈을 시켜놓은 상황이다. 3일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올리지 못한 흐름이고요. 대래 금요일날은 거의 저점 부근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장 초반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좀 이내 장중에 좀 밀렸다가 위로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양봉으로 전환되면 제일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때 보시면 장 막판에 양봉으로 마감이 된 흐름이죠.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을 진정을 시켰고 이제 우상향을 했었던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때를 좀 보시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8월 달 들어서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아직 완전하게 실망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중요한 흐름이다.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바로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버텨보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른 회복은 12만원 이상 상승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도 계속 이제 그 보시면 지지를 받았었던 선이 이 구간대였습니다. 예. 이 구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21만 7천원에서 한 21만 원 사이, 21만 1,000원, 2,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역시 이 흐름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이 흐름을 결과적으로는 1월 7일에 이제 갭으로 시작을 했었던 21만 시가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20만 6천원에서 24만원까지 갭을 띄워서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갭을 정확하게 이제 메운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역시.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23만원, 4만원 선까지 빠르게 좀 회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기아가 그나마 이제 현대차보다는 잘 버틴 흐름이죠. 그래서 기아는 이제 8만원 정도 선에서 7만 7, 8천원 정도 선에서 지지를 얼마만큼 좀 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우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뭐 8만 1,000원, 2,000원, 3,000원에서 제일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날 3%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대래 이제 현대차보다는 더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하면 다시 9만원 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시장을 만드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좌지우지 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좀 밀리다 보니까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로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내서 할애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